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구독자 여러분,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관론자들이 부르짖는 비관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서 왜 BTC를 사는 것에 비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보유하는 것은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비관론자들이 말하는 다른 논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STR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퍼부었음에도 비트코인의 주요 저항선을 뚫지 못한 것은 이미 비트코인이 고점이 아닌 것인가? 란 비판인데요. 그러나 이 주장이 나올 때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할 때 나온 주장이라 이미 10만 달러 저항선을 뚫고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 주장은 이미 비트코인의 역사가 반박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비판으로 거대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려 줄 거라는 믿음이 약화되면서 신규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줄어들고 고점을 의심하는 기존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늘어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고래의 매도 소식에 경쟁적으로 비트코인 매도 랠리가 시작됐다는 주장 또한 비슷한 논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자료에서 보듯이 비트코인의 유입은 최근 2일간만 비트코인의 조정으로 하락했을 뿐 12월 내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유입은 기울기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 역시 압도적으로 가파르게 하락하며 역사적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곧 초과 수요 발생과 비트코인 폭등 임박함을 예상해 볼 수 있기에 비관론자들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보더라도 유출에 비해서 순유입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비트코인 ETF 순유출이 있던 다음에는 폭발적으로 비트코인의 순유입이 이어졌고 최근 조정으로 2일간 순유출이 있던 크기에 비례하여 향후 다가올 비트코인 매수세는 더 크고 더 가파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4년 중반에 비해 24년 말로 가면서 비트코인 ETF의 순유입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의 초과 수요에 대응하여 일부 고래들의 차익 실현과 거래소의 물량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나 곧 비트코인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관론자들의 신규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줄어들고 고점을 의심하는 기존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늘어난다는 주장 역시 허구의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MSTR에게 자금을 융통해준 금융기관들이 현금 확보를 압박하고 있으며 MSTR이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는 쾌담과 유동성 관리 실패로 파산 위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전환사채 발행 시 전환사채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현금 확보 압박 자체를 할 수가 없으며 이는 불법입니다. 또한 MSTR은 현재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재 ATM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더욱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거짓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박은 앤서니 스카라무치의 인터뷰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비트코인 고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비트코인 전략과 관련된 우려를 일축하며 회사의 장기 부채 구조가 안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카라무치는 인터뷰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막대한 BTC 보유량과 관련된 채무 문제에 대해 6에서 7년 동안 지속되는 비트코인 시장에 체계적 폭락이 아니면 회사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채무 상환 능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스카라무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부채 구조가 장기적으로 설계되어 즉각적인 재정 위기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마이클 세일러의 재무제표를 보면 장기 부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카라무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강제 매각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억측일 뿐이라며 회사의 부채 구조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사태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내년 1월 내부 규제로 인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잠재적 중단이 회사의 기존 비트코인 보유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클 셀러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것임을 SNS를 통해 밝히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앞서 살펴본 비관론자들의 주장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억측으로 구성된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장으로 신규 전환사채 발행에 금융기관이 참여하지 않기 시작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올해 오히려 전환사채 규모를 늘리고 있으며 또한 매우 저리로 장기에 있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현재 헤지펀드들의 차익거래 전략 구사를 위해 오히려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금융기관의 참여가 저조하고 전환사채 발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역시 근거 없는 비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폭락하기 시작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소유 가치도 폭락할 텐데 그러면 파산할 위험이 높고 폰지 사기에 가까운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제 견해는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고
그것은 폰지 사기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해당 영상으로 이 비판에 대한 반박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비관론자들의 대부분 주장은 근거가 없거나 아주 빈약한 또한 억측으로 구성된 주장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기존 통화 시스템의 문제와 비트코인 본연의 가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좀 더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상승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